이제 트레이드가 왜냐면 저희 제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거부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일단은 가스공사가 이제 아마 이번 주 중 모레나 뭐 이제 목요일쯤에 아마 발표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정관장과 1대1 맞트레이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이제 거의 마무리 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원대 선수와 김철욱 선수가 유니폼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그대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트레이드냐? 일단 가스공사는 그냥 비시즌 내내 빅맨즈 보강을 원해요. 김종규를 계속 이제 영입하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이후의 무브들도 어떻게 보면 빅맨을 보강하고 싶다. 왜냐면 이 팀은 이제 니콜슨이 있기 때문에 수비되는 사이즈 좋은 빅맨을 계속 원해요. 예를 들어 KT가 지난 시즌에 베스 옆에 하윤기가 있었던 것, 혹은 이제 DB가 로슨 옆에 뭐 이제 그 김종규가 있어. 그런 걸 원했는데 어쨌든 김종규 선수 영입이 뭐 아쉽게 불발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엔 김철욱 선수를 영입하면서 좀 장신자원 보강. 그래서 지금 이대현, 김철욱 그리고 신주영을 좀 적극적으로 키우겠지만 이렇게 이제 빅맨진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원대 선수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 지금 가드진이 워낙 또 알차게 보강이 되다 보니까 기회를 못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시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길을 좀 틔워주는 부분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성호 선수가 갔으니까요. 그렇죠. 윤대엽이 인정한 남자 정성호. 그렇죠. 윤대엽이 인정한 남자. 네. 그렇죠. 이승우 트레이드가 오늘 이제 확정이 됐죠. 이제 구단 발표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일단 이승우에 대해서 수비수로서 잠재력을 좀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현대모비스가 이제 뭐 민중도 되어 있지만 윙을 FA 시장에서 이제 영입하려고 좀 노렸었는데 이게 사실 근본적 결국 뭐냐면 상대 에이스를 막고 막 에너지 레벨을 높일 수 있는 정말 그런 윙 디펜더 한 명이 필요했어요. 필요했죠. LG보다 현대모비스에 좀 더 필요한 한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승우는 이제 190 초중반에 어쨌든 이제 운동력이 굉장히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이 사실 팀 수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좀 많이 맞춰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어떤 기본적인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승우를 적극적으로 좀 한번 테스트하고 활용을 해보겠다는 심산이고, 그리고 요거는 오늘 뭐 기사도 좀 나온 것 같은데 현대모비스 내년에 이우석 신민석이 아마 좀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승우는 이제 아무래도 트레이션이라는 부분에서 좀 이제 이우석의 장기적인 좀 이제 공백기 대체 자원으로서도 좀 활용할 여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검토되지 않을까? 거기까지는 오바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구단에서 하는 얘기를 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오바다라고 이동환 기자가 좀 얘기를 좀 해줘요. 알면서 왜 그래? 그리고 반대로 활용 방안이 그 강력한 수비 카드라고 했는데 제가 LG에서 못 뛴 이유가 수비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강력한 수비 카드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약간 민주 기자 시선이 다른 게 저는 솔직히 공격 때문에 못 뛰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수비 때문에 못 뛰었다고 인터뷰가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공격 때문에 취재 다니면서 느낀 바로는. 근데 조상현 감독이 계속 수비 때문에 못 뛰었다고.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그 이승우 선수가 이제 수비를 잘할 수 있는 어떤 자질, 여건들은 있어요. 조건을 갖추고 있죠. 그 좋은 운동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빠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자세가 높고 뭔가 이제 뛸 때 중심이 그 코어가 좀 약하기 때문에 타타타닥 뛰어야 되는데 퉁퉁퉁퉁 거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페이크를 많이 쏟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좀 고쳐지면 제가 볼 때는 수비수로서 굉장히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질들은 있다. 그러니까 조상현 감독이 딱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비에 대한 어떤 그 센스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노력을 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리드 앤 리액트가 잘 안 되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이고, 근데 자질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채팅창에 있지만 작년에 마레이 없을 때 이승우를 베스한테 붙여서 수비가 대성공을 하면서 이긴 게임이 있었거든요. 아예 안 삐졌어요. 괜찮아요. 우리 이동환 기자 안 삐져요. 이런 갈굼 당하는 거 처음이 아니라서 민유고 기자한테 이렇게 갈굼 당하고 제가 평소에도 민유고 기자 모비스 대변인 같아 이러시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거는 이제 코칭 스태프의 생각이고 실제로 어느 정도 될지 봐야죠. 왜냐면 그런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 그동안 출전 기회를 못 받았겠냐, 지난 2년 동안.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모비스 아마 테스트 해보고 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DB가 드디어 두경민과 이관희의 트레이드를 성사를 시켰습니다. 네. DB 팬 입장에서는 좀 뭐 속 시원하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좀 많으실 것 같고 네. 또 LG 입장에서도 그래도 두경민이 오면은 여전히 이제 그 공수의 어떤 기량 측면에서는 네. 그동안 LG가 좀 답답했던 어떤 그 공격의 활로를 뚫어줄 수 있는 좀 더 원활하게 뚫어줄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게다가 조상현 감독이 잘 디테일을 좀 맞춘다. 네. 이러면 괜찮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차피 뭐 두경민 선수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이따가 LG 편에서도 길게 얘기할 부분이긴 한데 네. 저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물론 이제 1년에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LG 팬분들께서는 굉장히 물음표가 많으실 거고 네. 우려도 좀 있으실 거라고는 생각해요. 뭐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농구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부상이라는 변수를 제외했을 때 농구적으로는 한 100배 정도 올라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력 상승은 분명하다. 그렇죠. 네. 네. 기량적인 측면에서는 무조건 플러스죠. 네, LG가. 무조건이죠. 네, 무조건 플러스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트레이드잖아요. 네. 트레이드 된 입장에서 보면 DB는 저는 무조건 플러스라고 봐요. DB도. 네, 왜냐면 두경민은 그렇죠. 두경민은 못 쓰는 카드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 먹방을 해야 되는데 작년 걸린 이동환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어떤 먹방을 할 수 있는데 네. 부상이 못 써요. 네, 못 써요. 두경민 못 쓰잖아요. 네, DB 입장에서 쓸 수 없는 카드. 네. 네.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처리를 했다 잘. 그렇죠. 네. 그리고 DB 그렇죠. 이번 오프시즌 무브를 보면은 일단은 뭐 조경민이 설사 쓸 수 있게 되더라도 지금 가드 포지션 보강을 많이 해놨고 네네네. 그리고 윙에서 최승욱이 나가면서 이제 그 윙 수비수 한 명이 사라졌는데 네네. 이간이가 사실은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지금 지난 시즌에 LG에서 그 윙 그 가드 수비수로서 되게 활용을 잘했거든요. 그렇죠, LG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롤을 부여받는다 가정을 했을 때는 네. 되게 이관희를 가지고 또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DB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관희 선수가 지금 이제 DB로 간단 말이죠. 근데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거기는 2번이 없죠. DB는 딱 2번이 비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3번 자리에서는 박이등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김영현 선수도 있고 이제 공격과 수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이선 알바노가 붙박이라고 치면 네. 2번 자리가 사실은 돌아가면서 써야 돼요. 뭐 투가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관희를 쓰면서 같이 이제 1, 2번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공수를 할 수 있는 선수 이관희라면 네. DB 입장에서는 저는 괜찮다. 그러니까 그 이관희에게 어떤 그 볼 핸들링이나 이런 걸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예전에 DB에 허웅 선수가 뛰었던 것처럼 오프드볼 움직임을 강하게 가지고 가면서 코너에서 어떤 3점, 간결한 어떤 3점을 갖다 넣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선 알버나가 좀 이제 지쳤을 때 이관희 선수가 2대1을 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이 파생을 시킨다면 네. DB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다. 네.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그냥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행복 회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두경민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볼을 많이 만지고 자기가 어떤 주연 뭐 이렇게 돼야만 농구가 어느 정도 이제 뭔가 풀리면서 가는 선수잖아요. 근데 이게 LG에서 그렇게 될까라고 봤을 때 가스공사 시절에도 그랬고 네. DB에서 갑자기 이제 트레이드를 요청을 했잖아요. 그것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롤을 받고 거기에 움직이는 선수가 아니고 자기가 경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잡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죠. 이게 LG하고 시너지를 내면 기본적으로 LG는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 두경민도 수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두경민이 공격에서 하드 캐리를 해주고 수비에서도 해주면은 두경민이 에이스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반면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역할 분담이 확실한 LG의 농구이기 때문에 네. 두경민이 여기에서도 가스공사나 아니면 DB와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또 어떤 그 트러블이 생기면서 LG의 그런 조직력을 갉아먹고 계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근데 조상현 감독이 자신이 있으니 네. 네,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도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뭐 지금은 DB 편이니까 이관희 선수만 얘기하지만 아까 이관희 예. 두 분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슈팅 셀렉션이 여전히 이제 좀 뭐랄까 거칠어요. 안 좋죠. 그 슈팅 효율이 좋지가 않거든요, 이 선수가. 네. 근데 DB는 DB 나름대로의 그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뚜렷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LG하고 DB가 리그에서 조직력이 가장 좋은 팀들 중 들이라고 본다면 거기에서 이제 맞춰가야 되는데 사실은 LG가 이관희를 트레이드 시킨 이유, 그러니까 포기하면서 두경민을 데리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이제 그 로테이션 틀 안에서 이관희 선수가 약간의 돌출 행동 그러면서 그 자신이 이제 리더인데 그 역할을 못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트레이드 카드로 쓴 거 아닙니까? 그럼 DB에서는 이선 알버러가 기본적인 에이스이고 그다음에 로스린이 지금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또 외국인 선수 에이스 그 강상재 있고 이관희가 있을 텐데 이거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 어우러지는 농구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경기를 지배해 줘 버려야 되는데 사실 이관희가 지금 기량에서 지배하는 농구는 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면 또 이관희가 또 겉돌게 된다면 이것도 사실은 DB 입장에서는 큰 어떤 뭐 플러스 효과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관희 선수가 DB에서 자신의 그 역할과 포지션을 위치를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정말 3&D로 마음먹고 뛰면은 저는 되게 괜찮을 수 있는 왜냐면 여전히 빠르고 수비 굉장히 개인 방어에 대해서는 LG 내부적으로도 되게 극찬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DB 가서도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한다면 괜찮은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다른 것도 예를 들어 2대2 뭐 공격이 조금 이렇게 되다가 내가 핸들러로 외국 선수랑 2대2 막 해보겠어. 내가 뭔가 샷 크리에이팅을 해보겠어. 이런데 좀 포커스를 맞추면 부작용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딱 잡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DB에서. 그러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LG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로는 오늘 제가 봤을 때 이 남은 33분을 다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아까 저희가 이관희 두경민 선수 그 트레이드를 얘기를 했지만 두경민 선수가 이제 LG로 왔을 때 또 기대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상 변수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요. 뭐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인저리 프론, 뭐 최근에 무릎 부상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로 무릎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었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몸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상현 감독은 두경민에게 30분 이상의 출전 시간을 바라지 않아요. 이거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두경민이 왔을 때 두경민을 왜 원했을까요, LG는? 저는 지난 시즌, 그 지지난 시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플레이오프 4강 플레이오프에서 깨졌죠. 그렇죠. 네, 지난 시즌은 2승 3패로 아쉽게 졌지만 그 전에는 0승 3패로 스윕 시리즈를 당했고요. 왜 두경민을 원했을까요? 이제도 이관희 선수는 좀 제외하더라도 뭐 이제도 선수나 이런 다른 선수들이 정규리그 때 굉장히 좋았고 탄탄했어요. 근데 플레이오프 때는 결국에 어떻게 됐냐? 단기전에서 승부사가 필요했단 말이죠. 단기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레이 선수가 막 4점 넣고 막 이러는 순간 국내 선수들도 다 망가졌어요. 물론 이재도 선수만의 책임도 아니고 이관희 선수만의 책임도 아니고 뭐 조성현 감독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인 LG의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던 게 단기전이었어요. 그래서 LG는 이번에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물론 LG가 이 트레이드를 할 때 이거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을까요? 고민을 안 했을까요? 다 고민을 했단 말이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인저리 프론이라는 거는 저희보다 구단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예,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걸 부상 리포트에 대한 거 다 뽑아가지고 볼 테니까. 근데도 선택을 했습니다. 왜? 승부수를 던져야 되니까. 예. 물론 실질적으로는 양홍석과 윤원상이 돌아오는 다음 시즌 때 더 강력한 LG가 될 수 있겠지만 올 시즌도 충분히 강한 LG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죠. 결국에는.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러죠. 보통은. 저는 그 승부수라고 봐요. 그래서 우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기대도 되는 선택이었다. 그렇죠. 네. 물론 이관희 선수가 워낙 인기 많은 선수고 또 LG에 남아가지고 뭐 캡틴이라는 이미지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을 가져왔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거는 그거고 일단 승부수를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 2시즌 동안 보여준 게 없었으니까 실제로. 그렇죠. 네. 결국에는 단기전에서 승부를 보는 이 선수들을 영입을 한 거죠. 두경민 선수를 영입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뭐랄까 저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대가 또 굉장히 많이 돼요. 그리고 조상현 감독님이 이번에 굉장히 도끼를 품으셨어요. 네, 정말로. 그래서 네. 지금 LG가 이제 두경민 선수를 영입을 했고 이게 타이밍상 참 애매한데 허일영, 장민국, 최진수 선수라는 약간 나이는 좀 있지만 장신 포워드들을 다수 보유하게 됐단 말이죠. 네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허일영 선수를 3번으로 두고 나머지 이제 장민국, 최진수 선수를 3, 4번을 오가게 하면서 지금 양홍석 선수의 빈자리를 정희재 선수의 빈자리를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지금 조상현 감독의 의지입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많이 돌아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54경기를 다 풀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을 보유를 한 거고 이 선수들을 어떻게든 적절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긴 시즌을 가겠다. 지금 이런 의도입니다. 뭐 지금 현실적인 LG의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현실적으로만 보면 최고는 아니죠. 최선이죠. 네, 최선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에서 말이죠. 만약에 네. 트레이드가 네. 그 신예들 뭐 예를 들어서 유기상을 내주거나 이랬다면 그건 그랬다면 좀 야 LG가 너무 급하구나 네, 이렇게 그쵸. 생각이 들었을 텐데 네. 이관희를 주고 두경민을 데리고 온다 해볼만 하죠. 솔직히. 두경민이 음. 그 이슈가 없었다면 같이 트레이드가 안 돼요. 트레이드가 안 되죠. 네. 네. 비교가 안 되죠. 맞아요. 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지. 그 이슈가 없었다면 트레이드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맞아요. 테스트를 해볼만 한 거죠. 네. 그리고 2년 연속 이제 4강 가고 해서 아까 뭐 실패라고 하셨어요? 표현을? 뭐 좀 제가 좀 과하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네. 실패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성공을 하긴 했는데 네.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4강이 아니고 좀 더 나가서 이제 우승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지금 양홍석하고 이제 윤원상은 이제 군대를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전력을 유지를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이걸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물이 이렇게 트레이드로 그렇죠. 나타난 거고. 예. 한계를 뚫기 위해서 뭔가 과감한 움직임을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해서 조상현 감독도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상현 감독은 그 이슈를 알고 있으면서도 품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관리는 이제 조상현 감독의 몫이에요. 결국에는. 예. 팬분들을 우려하시는 거 당연한 거고 이제 조상현 감독이 받아들여야 될 몫입니다. 그거에 대한 그게 팩트든 뭐 거짓말이든 일단은 있잖아요. 수면 위로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알았어. 사실 그런 부분 그런 이슈는 현장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럼요. 네, 훨씬 네. 더 잘 알고 생각 절대 안 오히려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많아서 이 네. 부분은 무조건 아마 가만히 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일 이제 아침에 발표가 될 거예요, 여러분. 네, 네, LG는 조선의 슈터 전성현 선수가 네, 이제 이적을 할 영입을 할 예정이고 네, 그리고 소노는 이재도 선수 네, 이번에 FA 계약을 한 이재도 선수가 갈 예정입니다. 네, 예, 뭐 이것도 빅 트레이드죠. 이게 진짜 S급 트레이드인데. 네, 네, 네. 거의 확인이 다 끝났고 예, 내일 발표입니다. 내일 10시에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연결지어서 한번 보시죠. 네. LG는 그러면 두경민, 전성현이 앞선을 갖추게 됐어요. 네. 일단 그거보다 네. 그 이전에 네. 이 트레이드의 배경, 배경. 왜 트레이드를 하게 됐나? 일단 뭐 먼저는 소노에서 시작이 된 거죠. 결국에는 이 트레이드는 결국 소노에서 시작이 됐고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소노 안에서 이제 전성현 선수가 계속 트레이드 매물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뭐 실제로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왈가부도 많았고 시도도 많았었고 근데 그러다가 카드가 깨지기도 했고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던 수도권 S급 트레이드의 한 명이기도 했고요. 사실 근데- 거기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거기서 시작이 됐다가 카드를 맞춰보다가 근데 LG가 갑자기 이거 괜찮겠는데? 괜찮겠는데 하다가 근데 맞춰볼 카드가 이재도 선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은 같이 연봉상 셀러리 캡상 이재도 선수랑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앞에 이관희 두경민 선수의 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네. 이건 연결고리예요.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면 두경민 이관희 트레이드가 만약에 안 되면 LG는 1번이 한상혁 양준석이에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물론 좋은 선수들인 건 사실이지만 이 선수들로만 한 시즌을 치를 수는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윈나우를 지금 기조를 삼은 LG가. 그렇기 때문에 두경민 이관희 트레이드가 되면
전성현, 이재도 트레이드, 그러니까 이재도 선수를 보내고 대신에 2번 자원인 전성현 선수를 데려오는 거, 이게 전체 조건에 깔려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 두경민, 이관희 트레이드가 한 번 틀어질 뻔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 번 틀어질 뻔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게 잘 해결이 돼서 오늘 잘 해결이 돼서 결국 성사가 됐고, 그래서 전성현 선수가 LG, 이재도 선수가 손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좀 약간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뭐 결국에는 그래서 LG를 먼저 보시면 두경민, 전성현, 조금 과장 좀 보태면 스플래시 듀오. 과장 조금 보태면 네. 건강을 이제 보장한 스플래시 듀오. 의심스러운 스플래시. 근데 그쵸. 유기상이 선수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기상이 있죠. 네, 선수들은 알고 있어요. 슈팅력 진짜. 네. 하다다 하죠. 자, 그래서 이 두 선수가 가져올 공격적인 효과는 분명히 고점을 생각했을 때 엄청 큽니다. 정말 커요. 어쩌면은 이 KBL에서 1, 2번을 생각했을 때 10개 구단 중에 제일 셀 수도 있어요. 고점만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려가 있죠. 부상 이슈. 왜냐면 지난 시즌에 두경민 선수는 무릎 이슈가 있었고 전성현 선수 허리 이슈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두 선수 지금 몸 상태는 많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괜찮고. 근데 이제 조상현 감독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래서 이 선수들의 맥시멈 출전 시간을 최대한 25분 이상 안 넘기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준석 6이상의 출전 시간을 전 시즌보다 더 올려가지고 플랜 1, 플랜 2, 그러니까 플랜 A, 플랜 B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LG는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상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네.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네. LG가 이제 그 추구하는 방향은 뚜렷합니다. 굉장히 파괴적인 라인업을 동원해서 플레이오프에서의 경쟁력을 높인다. 거기에 조상현 감독의 어떤 특유의 로테이션에 의한 강력한 수비 농구까지 하면 네. 리그에서 경쟁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이관희 이재도 듀오는 아니다라고 네.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대로 끌고 가면 여전히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두경민과 전성현이라는 그런 이제 파괴적인 어떤 라인업을 데리고 오겠다. 그 리스크가 좀 있죠. 근데 네. 그리고 소노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은 루머들이 돌아요. 많은 루머들이 도는데 뭐 예를 들어서 김승기 감독과 전성현이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네. 작정현이 많은 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전성현이 그 롤이 이제 축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네. 있어서 여기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었다. 네. 그래서 소노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전성현보다는 좀 더 빠르고 네. 그런 선수들 데리고는 낫겠다. 네. 그래야 김승희 감독이 그 원하는 어떤 그 굉장히 빠르면서 파괴적인 그런 농구를 할 수 있겠다. 봤는데 사실은 마땅치는 않았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부분까지 있었냐면 그리고 전성현 선수가 사실은 지금 연봉이 많잖아요. 그렇죠. 연봉이 많아서 뭐 별별 이제 그 트레이드 카드들이 다 동원이 되기도 했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좀 충격적인 트레이드 카드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얘기하면 두 구단이 좀 같고. 그래서 소노는 지속적으로 계속 알아봤었고 네. 미국 그 단장 연수 네. 가서도 계속 알아봤었고 그렇죠. 그 전성현은 트레이드 한다. 누가 될까? 여러 가지 카드를 맞춰봤었고 결국은 이제 이재도로 낙점이 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